자, 지금 OB1입니다. OB1에 기존에 아날로그 저희가 실습했던 거 있죠? 그거는 추가로 지금 FC2라고 해서 하나를 더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미팅 매니저에서 우리가 펑션 그냥 우리가 추가한 거 다 알고 계시죠? 인서트 뉴 오브젝트에서 그냥 펑션 해서 FC2를 하나를 새롭게 그냥 하나를 추가를 해서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잘라내기 위해서 FC2에다가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날로그가 필요할 때 그때 가지고 와서 이제 OB1에 가지고 와서 사용하면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제 FC2에다가 붙여넣기만 해놓고 OB1에서는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호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B1에다가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유지 회로죠. 자기유지 회로 이용해서 자동 스위치 누르면은 자동 모드가 되고 수동 스위치를 누르면 수동 모드가 된다. 또 각각 스위치를 누르면 서로가 반대로 작동해야 되니까 자동을 누를 때 수동은 끊어주고 또 수동을 누를 때는 수동으로 자동 자기유지를 끊어줘서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만 동작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쨌거나 그 오퍼레이팅과 관련된 신호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다 그냥 기본적으로 두 개의 자기유지 회로를 이렇게 놔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컨베이어 동작에 따른 어떤 출력의 형태를 동일한 패턴이 지금 4개의 라인에 대해서 ABCD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펑션 블럭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펑션 블럭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펑션 블럭 2번을 하나를 추가를 해서요. 자, 우선 입력에 필요한 거. 여기서는 지금 입력에 필요한 게 자동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일 때는 혼자서 그냥 깜빡깜빡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동과 관련된 어떤 신호는 필요가 없고 수동과 관련된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각각의 라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온, 오프를 시켜주는 스위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뉴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풋 파라미터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출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출력 파라미터도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로는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죠. 클럭이 있고 자동 모드일 때는 이 클럭에 따라서 혼자서 깜빡깜빡 하는 램프가 여기에 연결돼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동 모드일 때는 매뉴얼 스위치에 의해서 외부 스위치에 의해서 이렇게 출력의 상태가 온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그냥 온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구조죠. 사실 지금 뭐 이런 구조는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뭐 펑션 블럭을 안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런 구조가 이제 복잡해진다면 이거를 개별적으로 4개의 라인, 5개의 라인에다 다 카피해서 쓴다는 거는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클럭을 하나를 썼는데요. 저는 여기에 지금 2Hz 클럭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1초에 2번 깜빡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동작 이걸 그렇게 해서 전체를 다운로드하고 이제 OB1에서 모니터링을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모니터링을 했고 지금 현재 상태는 자동 상태가 지금 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동 상태일 때는 1초에 2번 깜빡깜빡 하는 속도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동작을 시켜보니까 이게 너무 빨라. 그래서 이거 좀 속도를 그냥 절반으로 줄여야 되겠다. 1Hz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여기다 그냥 쭉 풀어서 쓰신 분들은 그 접점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다시 지우고 붙여넣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다 풀어서 쓰신 분들은. 근데 이거를 펑션 블럭으로 만드셨다면 펑션 블럭에 들어가서 나 이거 2Hz 싫다. 그러면 1Hz로 바꾸겠다. M100.5죠. 이렇게 바꿨다 이거죠. 그러면 요 놈만 저장해서 다운로드가 되면 OB1에서는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켜보면
이렇게 1Hz 주기로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아주 간단한 얘기긴 하지만 내가 펑션 블럭을 썼을 때와 쓰지 않을 때 뭐 어떤 뭐 작업의 속도, 그 다음에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펑션 블럭을 쓰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거죠. 이런 동일한 패턴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써야 되는 경우 프로그램에서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뭐 지금은 프로그램이 짧으니까 그냥 풀어 쓰셨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요 기능을 우선은 이렇게 이제 PLC에다가 구현해서 다운로드 해놓고 우선 문제가 없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다 내부 메모리만 가지고 썼거든요. 직접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그러면 이 내부 메모리 값을 내가 한번 변경해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지금 현재 내가 수동 스위치를 동작을 시키고 싶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신 다음에 Modify to 1을 클릭을 하십니다. Modify to 1. 그러면 이 60.1이라고 하는 이 비트의 상태가 1 값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동 모드가 ON이 됐죠. 수동 모드가 ON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변경해준 이 값이 여전히 계속 1 값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푸시 버튼의 역할을 만들어 주려면 다시 0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 1, 한 번은 0으로 해서 푸시 버튼을 한번 눌렀다가 뗀 것처럼 이제 만들어 주셔야지 또 그 다음 동작이 가능하겠죠. 어쨌거나 이제 수동은 자기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자기 유지가 돼 있을 때는 출력은 지금 현재 오프 상태죠. 오프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이 오프 상태인 거를 매뉴얼로 개별적으로 내가 요 놈만 ON을 시키고 싶다 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 놈만 1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1이 될 때는 이제 수동이기 때문에 1 출력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놈을 다시 0으로 만들어 주면 출력은 다시 0으로 이렇게 이제 바뀐 상태가 됐죠. 내가 여러 개의 어떤 그 접점이나 여러 개의 어떤 비트들을 내가 동시에 모니터링 하고 싶다. 또 비트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아날로그 값들도 내가 여기서 모니터링하고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자, PLC 메뉴에서 모니터 모디파이 베리어블 모니터 하거나 또는 모디파이 베리어블, 우리가 이제 어떤 변수 값들을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메뉴인데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이런 베리어블 모니터링 테이블이 하나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값을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모니터링 M60.2다 또는 M60.3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어떤 변수들 또는 입출력 태그들을 여기다가 등록을 해 놓고 여기서 모니터링을 켜게 되면 이제 그 값의 현재 상태를 우선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60.2, 60.3 전부 현재 상태는 펄스 값이다. 근데 내가 이거를 임의로 1로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러면 modify value에다가 2를 쓰시고 또는 true를 쓰시고 update monitor value 해서 요 쓰기를 한번 적용을 해 줍니다. 그러면 현재 값이 true로 지금 이제 바뀌었고, 실제로 이쪽에서도 모니터링이 60.2 값이 이제 1로 바뀌어서 상태가 1로 바뀐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0으로 만들고 0은 펄스니까 만들어주고 한번 쓰기 해주면 0 값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 신호들 뿐만 아니라
워드나 뭐 이런 데이터 신호들도 다 여기서 모니터링 하거나 임의의 값을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래서 요 테이블 자체를, 모니터링 테이블 자체를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닫기를 누르면 이거를 그냥 닫아 버리겠느냐, 저장 안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장을 하면 나중에 요 놈만 따로 열어서 또 해당하는 어떤 그 비트들을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장 안 하고 그냥 닫겠습니다. 자, PLC 프로그램 다 됐고요.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성하려고 하는 화면이 3번 화면이죠. 조작 감시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작 감시 화면에다가 우리 이제 교재 참고해가지고 하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컨베이어를 하나를 라인을 쭉 그려주시고요. 얘는 그냥 우리 요 사각형 박스 가지고 쭉 여기 모양에 있는 것처럼 컨베이어 라인으로 하나를 그려주시고 이 안에 내용 필해서 채워주시고, 패턴 말고 색상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은 이렇게 수평하게 이렇게 카피해서 이동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인 3개 그려주시고, 위쪽에는 공간을 조금 더 남겨줘야 되겠네요. 크기 전체 같이 조절해 주시고, 잡아서 이쪽으로 위치 이동시켜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테두리 쭉 하나 잡으셔가지고 화면에 있는 것처럼 백그라운드를 하나 넣어주시고, 필, 뭐 디자인적인 부분들은 여기서 하는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하시고요. 요 텍스트 가지고, 텍스트 이용해서 요 표시하는 글자, 자동운전, 자동 색깔을 이 위에다가 올리려면 백그라운드 색상을 조금 진한 색깔로 하거나 아니면 색상을 다른 색깔로 하는 게 좋겠죠. 저는 그냥 백그라운드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동운전, 색깔 좀 크기가 크니까 조금 줄여서 14 정도로 하고 굵게 옆으로 또 카피해서 는 수동 모드, 그 다음에 옆에다가 쭉 또 하나 옮겨서 ABCD 수동, 각각 ABCD 수동입니다. A 수동, 옆에 B, C, D, D,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동 레벨 B 수동,
C 수동, D 수동, 마지막에 이동 레벨. 이렇게 좀 쭉 글자를 한번 쭉 배치를 하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쪽으로는 부적합품, 컨베이어 라인인데, 그래서 부적합품은 그냥 저쪽으로 쭉 배출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각각 이렇게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뭐 라인이라고 그냥 가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뭐 글자하고 레이아웃을 간단하게 이제 배치를 하고, 이 위에다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PLC 프로그램에서 작성했던 그런 램프나 스위치류하고 이제 연결하는 것들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자, 먼저 요 스위치로 자동 운전, 수동 운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스위치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 했던 것처럼 좌측에서 파트 툴박스에 가셔가지고 파트 툴박스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파트가 스위치냐, 램프냐, 뭐 데이터냐, 이런 종류별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위에서 우선은 큰 카테고리별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중에서 나는 원형 말고 나는 사각형 스위치 쓰겠다 그러면 이 사각형 스위치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뭐 그렇게 하는 게 작업이 좀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쉐이프 셀렉트 들어가서 사각형으로 바꾸고 안 하셔도, 네. 만약에 사각형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 눌러서 바꿀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위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은 이 말 그대로 푸시 버튼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는 스위치들을 다 비트 스위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 스위치. 자, 비트 스위치를 눌렀을 때 지금 어떤 동작을 시키는 거냐면, 프로그램에서 봤을 때 지금 이게 자동 스위치에 해당하는 거죠. 자동 스위치. 그래서 우리가 어드레스를 M60.0에다가 할당을 했습니다. M60.0.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여기서 비트 어드레스 항목에다가, 여기 비트 어드레스 항목에다가 M60.0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이제 어드레스가 들어가죠. 요 앞에 이제 PLC 1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개의 PLC를 연결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게 구분이 되겠죠. PLC 1, 2, 3, 4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액션, 항상 스위치를 우리가 입력을 할 때는 이 스위치가 어떻게 작동하는 놈인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비트 모멘터리, 일반적인 푸시 버튼처럼 그냥 누를 때만 동작시키는 걸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비트 모멘터리 속성으로 이렇게 이제 액션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판 쪽, 라벨 쪽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램프 기능 하나 우리 같이 이제 활성화 시켜 볼까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스위치 피처, 스위치 기능으로서 우선은 사용을 하는데 이놈을 램프 기능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램프 피처 탭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램프 피처. 램프 피처에 들어가서 램프 기능을 활성화 시켜 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스위치 안에 램프가 내장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실제 스위치도 램프 내장형 스위치가 있는 것처럼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언제 램프를 켜줄 것인가? 내가 만약에 누르는 순간에만 램프가 들어오게끔 하겠다라고 하면 스위치의 어드레스하고 동일하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누르는 순간에만 내가 램프가 켜지고 손을 떼면 램프가 꺼지겠다라고 하면 스위치하고 동일한 어드레스를 써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눌렀을 때 현재 유지 자동이라고 하는 그 유지 상태가 이제 계속해서 들어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동 모드에 해당하는 어드레스가 20.0이었죠. 그죠? 20.0. 그래서 여기다가는 M20.0을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벨로 들어갑니다. 이 스위치 위에다가 이제 어떤 글자를 나타내고자 하는 건데, 항상 이제 이렇게 온, 오프로 변경이 되는 애들은 항상 스테이트, 그러니까 상태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존재한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오프 상태일 때 어떤 글자, 온 상태일 때 어떤 글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조그만 옆에 있는 화살표를 가지고도 온오프 상태를 이렇게 변경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오프 상태일 때는 여기다가 그냥 자, 폰트 바꿔주시고 이미지 폰트로 바꿔주시고 자동 운전 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온 상태일 때는 자, 요거를 이제 그 한 가지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지금 오프 상태에서 이미지 폰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어떤 폰트를 선택을 하고 크기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자동 운전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내가 그 다음에 온 상태로 가면은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세팅을 다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 하시려면 좀 편하게 하시려면 오프 상태에서 먼저 하나를 세팅해서 딱 입력하시고 copy to all state라는 게 있어요. copy to all state. 그러니까 지금은 오프 상태이지만 다른 상태에도 이거를 동일하게 카피하자. copy all state 하시면 온 상태에도 동일한 글자가 동일한 속성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글자만 바꿔주는 겁니다. 글자만. 온 상태일 때는 그러면 뭐라고 하겠느냐? 운전 중이라고 이렇게 나타내자. 그리고 오케이. 딱 한번 보시고 글자가 좀 크다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조금씩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14 폰트가 크니까 얘를 한 12 정도, 아니면은 얘를 한번 이렇게 아래 위로 내려쓰기 정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적당하게 이제 딱 들어가겠죠.
자, 이게 이제 됐다면 옆에 그대로 카피, 이렇게 카피, 바로 수동 모드 하나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카피를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드레스 변경하고 글자 변경하고 하는 작업들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수동 모드 변경하겠습니다. 수동 모드는 어드레스가 M60.1이었습니다.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램프 피처, 램프 기능은 수동 모드는 M20.1이었기 때문에 20.1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라벨 가서 오프 상태일 때는 수동 모드, 수동 모드, 그 다음에 온 상태가 됐을 때는 수동 중, 수동 중이라고 이렇게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OK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A, B, C, D 수동에 대해서도 우선 요 옆에 있는 스위치를 하나 카피를 해서 색깔만 좀 바꿔주고 명판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어드레스 쭉 바꿔서 카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스위치에서 우리가 이제 PLC에서 어드레스가 수동 스위치가 자 60.2부터 ABCD 이렇게 시작하죠. 60.2부터. 자, 그러면 60.2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비트 모멘터리로 쓸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는 비트 인버트 기능으로 쓰겠습니다. 비트 인버트. 우리가 이제 별도의 어떤 자기유지 회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얘를 한번 눌렀을 때 온이 되고, 얘를 또 한번 누르면 오프가 되는 이제 그런 동작으로 쓸 거기 때문에 비트 인버트라고 하는 기능으로 이렇게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벨은 굳이 뭐 여기 또 삽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자, 우선 이제 스위치는 60.2, 그 다음에 램프 피처로 가셔가지고요. 램프 피처에서는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스위치가 눌려졌을 때 이놈이 램프가 들어오면 된다 라고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려면 copy from switch라고 하는 요 스위치, 자 지금 램프 피처입니다. 램프 피처인데 내가 스위치를 한번 눌렀을 때 그 상태를 그냥 그대로 눌려진 상태, 온이 된 상태를 그대로 램프로 표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copy from switch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지금 스위치에 입력한 어드레스가 그대로 이렇게 이쪽으로 따라 들어옵니다. copy from switch. 그러면 60.2가 온이 됐을 때는, 눌러서 온이 됐을 때는 그대로 램프로 지금 현재 눌려졌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기능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는 우리가 이제 컬러는 그린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그린으로 바꿨고요. 라벨은 그냥 네,
지우겠습니다. 라벨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copy to all state 하면은 모든 곳에 이제 라벨은 다 지워진 겁니다. 그 다음에 색상에서도 on일 때와 off일 때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on일 때도 off일 때, on일 때 이런 모양이 되도록 컬러를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설정이 끝났다면 요거를 이제 카피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하나, 둘, 세 개를 카피를 해야 되는데, 몇 개 안 될 때는 그냥 카피해서 직접 어드레스 입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제 스위치가 많아지게 되면 사실 그거를 카피해서 일일이 또 어드레스를 입력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능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듀플리케이트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듀플리케이트. 자, 여기 세 번째 듀플리케이트. 이건 이제 듀플리케이트는 복제하겠다라는 겁니다. 복제. 자, 여기서 이제 specify range 하면 셋업 인터벌, 셋업 인터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간격을 정해놓고 복제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선택하면 마우스로 이렇게 이제 클릭하면서 복제를 하겠다는 건데, 우선 이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업 인터벌, 간격을 정해놓고 하겠다. 그러면 복제를 하는데 x, y 방향으로 어떻게 복제를 하겠느냐? 우리는 지금 가로 방향으로 하나, 둘, 세 개가 더 복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로 방향, x 디렉션, 가로 방향으로 세 개를 복제를 하겠다. 그 다음에 그 사이의 간격은 한 20 정도로 하겠다. y쪽 방향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세로 방향, 아래쪽 방향으로는 복제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가로 방향으로만 세 개를 복제를 하겠다. 됐고, 그 다음에 뭐 코멘트 같은 거 하겠느냐,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automatically increment addres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그러면 어드레스를 자동으로 증가시키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자동으로 증가시켜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 스위치의 어드레스가 그 연번으로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니까 60.2, 3, 4, 5가 되니까 이제 그게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체크가 된 상태로 오케이. 이렇게 하면 3개가 됐네요. 그러면 하나를 더 해야 되네요. 토탈 4개가 돼야 되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고 간격이 지금 20픽셀로 했는데 이게 적당한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20이 조금 넓은 것 같다 그러면 좁혀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Z 하면은 이제 취소하고요. 다시 한번 듀플리케이트, 토탈 놓고자 하는 수량 4개, y는 필요 없고 20이 컸기 때문에 한 15 정도로 해서 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조금만 배치 이렇게 바꿔주시고, 네. 그 다음에 각각 어드레스 한번 들어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60.2, 두 번째 거는 60.3, 세 번째 60.4, 다 자동으로 들어갔죠? 60.5, 네. 어드레스까지 자동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스위치를, 동일한 모양의 스위치를 여러 개 복제해서 쓰는 경우에, 또 어드레스가 이렇게 연속으로 쭉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면 뭐 작은 부분이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이동 레벨하고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조금 나중에 하고, 여기 이제 각각의 라인에 대한 이 동작 스위치, 동작 램프들을 한번 추가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파트 툴박스에서 램프를 선택을 하시고, 램프 중에서 빨간색 램프를 쓰겠다. 빨간색 램프 선택을 하시고 원하시는 이미지 골라와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램프 어드레스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20.2부터 3, 4, 5로 되어 있죠. 2, 3, 4, 5.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램프 피처에서 M 어드레스 입력합니다. M 20.2부터 시작하죠. 확인. 부터 시작, 2부터 2, 3, 4, 5죠. 2, 3, 4, 5. 네. 자, 20.2라고 입력을 하시고, 뭐 굳이 여기에도 라벨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는 어드레스만 입력을 하시고 하나를 오케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놈도 연번으로 그냥 쭉 카피를 하면 되기 때문에 듀플리케이트 기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듀플리케이트 해서 이번에는 셋업 유징 더 마우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겠다. Y 디렉션은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X 방향으로 하나 둘 셋 4개가 필요하니까 토탈 4개. 그 다음에 automatically increase 20.2부터 이제 시작하겠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하시고 옆에 쭉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 해보시면, 드래그가 아니고 그냥 마우스를 옮겨 보시면 이놈이 자기의 그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보이시죠? 마우스를 그냥 옆으로 쭉 옮기시면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복제가 되죠. 그래서 일정한 위치에 놓고 딱 클릭을 해주시면 한 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2, 3, 4, 5가 여기는 들어가 있겠죠? 네, 20.5. 오케이. 각각의 이제 라인에 대한 컨베이어 신호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동작 테스트를 저장하고 동작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